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씌워야 되느냐면, 자 여기 보면 엽록소가 자연 분해되는 품종은 12월 추수경에 했고요. 색수량이 많으나 엽록소 분해력이 약한 품종은 휴면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기도 한다. 자, 뒤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소심 중에 그 죽음 소심 중에 위에 거는 막 색깔이 진했고 아래 거는 좀 녹도 막 섞여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품종입니다. 또 거기에서 그래도 색은 많은데 이게 녹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더 저온을 유지해주면 그 녹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일예품이라 하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화통을 안 씌운 거예요. 이것도 안 씌운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토입니다. 얘는 그런데 약간 녹이 있죠.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좀 차별성이 있죠? 네, 요거는 다 그 화색이 드러나고, 요거는 약간 녹이 있고. 자, 요런 품종들은 어때요? 녹이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네, 이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 품종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워낙 화형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있다. 나는 발색에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내용은 다 같아요. 그다음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눈 대로 발색 방법도 나눌게요. 개나리 새끼는 황화 세포내 카로틴에 속한 색소가 화합한 내 결정체로, 약간은 그 액상으로 존재했고 지금은 결정체로 존재하죠. 네, 그게 달라요. 황화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발현되는 배당체로 온도나 빛의 파장 영향을 적게 받으며 거의 받지를 않는다고 봐야 돼요. 화판의 엽록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전적으로 자연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 화색이 발현이 된다. 차광 관리는 주기 차광이 중요하다. 이 주기 차광이 중요한, 이 개나리에는요, 이 녹이 잘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유채색에 비해서. 유채색은 잘 벗겨지는데, 개나리 새끼는 그냥 내비두면 시퍼렇게 폈다가 가운데만 노랗게 보여요. 그냥. 네. 여기 저 뒤에 보수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개나리. 이게 뒤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 까먹어서 놓쳤어. 앞에는 잘했는데. 보면 저희 시장에 보면 노랗게 폈는데 뒤에는 새파랗게 펴져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주기차광 중, 그리고 또 주기차광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나리 새끼도 잘 타는 품종이 있어요. 아까 그 까맣게 탄 부분이 있었죠? 얘들이 세포 구조, 배열 구조가 불안정하답니다. 그래서 까맣게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합성 제거 시기. 이 개나리 새끼는 조금 빨라요. 네. 햇빛을 많이 줘도 노란색이 분해돼서 나가질 않아요. 이 개나리 새끼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일찍 조금 벗겨서 빛을 딱 때리면, 요 시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화판의 기부 쪽에 엽록소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요 벗기는 시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기부에 조금 들어온다. 요게 보기 싫다. 그러면 좀 늦게 벗기는 거예요. 1월달에. 그러면 12월 말에 벗겨도 되고. 그래서 좀 일찍 벗겼을 때 빛을 딱 줘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색깔이 나와요. 제가 그냥 그 평범한 난초를 갖다가 이런 얘기는 혼날 것 같아요. 저 이사장님 째볼 것 같은데, 그 난초를 제가 화판이 별로 안 이쁜 걸 개나리 색을 갖다가 화색을 이쁘게 해서 전시에 냈는데 사람들이 막 휘둥그레진 거지 막 색깔이 이쁘니까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면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이런 거를 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별거 아닌 난초도 정말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수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아까 홍하고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죠? 기분 쪽의 엽록소가 생성에 따라서 이제 그거 좀 조절하라고 했고요. 역시, 이제 전시의 개화 요소, 이건 똑같으니까 이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유체색계. 요건 좀 달라요. 자, 들어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화판을 옆으로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은 녹아있는 이 결정체로 있는 위치가 달라요. 개나리는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전체에. 근데 얘네들은 아래 위로 피층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부서지는 거예요. 색깔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개화할 때 빛을 주면 깨져 나가니까, 노란색도 부서져 나가니까 빛을 안 줘야 되겠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네. 안 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하게. 이것도. 네. 자,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색 방법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건 정확히 아셔야죠. 이건 어느 유형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색을 모르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봉심이 달라요. 봉심의 색이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찼으면 개나리입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노란색이고 이 뒤가 하얀하면 유체색입니다. 요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모르는 분 많아요.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 그리고 튜는 역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자, 여기 보면은 유체색계 개화, 유체색계는 개화하면서 화색이 빛을 받으면 화색이 엽록소와 함께 분해돼요. 이렇게 되죠. 네. 같이 분해되는 거예요. 자, 엽록소가 싹 분해돼서 노란색이 싹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 엽록소가 먼저 부서져 나가면서 뒤에서 또 노란색도 따라서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계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유체색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색깔은 조금 비슷한데 그렇다고 개나리로 보기도 어려운 게 있어요. 내비두면 새파랗게 핍니다. 그냥. 그런데 차광을 해보면 노랗게 그 안에 색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비두면 녹이 안 들어와요. 이런 품종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품종들이 간단히 보입니다. 전시장에 가보면 있는데 그거는 차광을 했다가 저온을 걸쳐야 엽록소가 자기 시계기는 뭐냐면 화판에 색은 있는데 엽록소가 제 스스로 벗겨지는 능력이 없어요. 인위적으로 벗겨지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품종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품종은 아니고 그것도 기냐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선택을 해요. 자, 넘어가면 자화. 자화 발색은 세톤의 안토시안. 이거 그 과정은 같아요. 그런데 빠르죠. 10월이면 빛의 파장에 의해 배당체로 화색을 서서히 늘려가며 자원색과 엽록소가 대합에 의해 발현되는 그 뭐랄까요? 진한 그 흑자색이라든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판통 처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수태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네. 수태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증이나, 자, 아까 하얀 참 잘생겼는데 안에 녹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반만 있는 거야. 이게 참 아까워. 여기까지 좀 넣어보시죠. 이때 화통을 씌워서 색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딱 벗겨버리면 그때 녹이 없잖아요. 그때 색이 빨리 들어와요.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색이 먼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엽록소가 못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화통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쉬면은 역시 마찬가지 12월 중순부터 이걸 좀. 근데 이거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로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반 들어왔다 안 나왔다 이거는 저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온에 음료수가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육수이 잘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